어머니,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대요. 2007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박순분 할머니였습니다. 뒤따라 4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려와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죠. 어머니,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대요. 순분 할머니는 아들 박민수를 올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정했으니 좋은 곳이겠지.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시니까 제가 너무 걱정돼서요. 여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순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 김영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늘 예민했습니다. 특히 순분 할머니가 손자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얼굴이 싸늘해졌죠. 요양원 입구에서 순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러 와라.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하지만 순분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같은 날 오후 요양원에는 또 다른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함께 온 김옥순 할머니였어요. 옥순 할머니는 순분 할머니보다 2살 어린 71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딸 이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워한 게 분명했거든요. 괜찮다, 미경아. 내 살림도 어려운데 늙은 엄마까지 모시려면 힘들지. 엄마, 됐다. 여기서 편히 지낼게. 옥순 할머니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다니요. 두 할머니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2인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비슷한 처지에 금세 친해졌어요. 순분 씨는 아들이 모셔다 드렸나 봐요? 네, 옥순 씨는 딸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같은 신세네요. 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할머니의 요양원에서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갔어요. 순분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 침대의 옥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순분 씨, 잠 안 와요? 네, 옥순 씨도 그러세요? 집에서 쓰던 베개가 아니니까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두 할머니 모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순분 할머니와 옥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랐어요. 두 분 다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몸도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치매가 심하신 분들이 많네요. 순분 할머니가 옥순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할머니는 점점 요양원 생활이 답답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감옥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조차 없었죠. 딸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을 들이자는 핑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두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분 씨,
우리 정말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절망이 묻어났어요. 글쎄요. 자식들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순분 할머니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 과연 다시 데리러 올까요? 옥순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여기 있고 싶어요? 순분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순 할머니는 놀랐어요. 그야, 누가 이런 곳에 있고 싶겠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을 만들면 어떨까요? 네. 순분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옥순 씨,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저는 71살, 순분 씨는 73살이잖아요. 맞아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을 순 없어요. 옥순 할머니는 순분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순분 씨, 혹시 무슨 생각이라도 있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옥순 씨가 겁쟁이면 안 돼요. 겁쟁이라니, 그게 무슨,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네. 옥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서 나간다는 건 사실상 탈출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미쳤어요, 순분 씨? 나가서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순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처음으로 반항을 결심한 거였죠. 밤이 깊어가는 요양원에서 두 할머니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5시 요양원은 고요했습니다. 야간 간병인 한 명만이 간호사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순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옥순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옥순 씨, 일어나세요. 지금이에요. 옥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탈출을 시도하는 건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순분 할머니의 각오를 보니 진짜였어요. 순분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야죠. 이대로 여기서 썩어갈 순 없어요. 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관찰해둔 경비원의 순찰 시간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순분 할머니가 평소 관찰력이 좋았거든요.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김밥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순 씨, 저 문으로 나가면 돼요. 경비실에서는 안 보이는 각도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어제 산책할 때 확인해 봤어요. 두 할머니는 요양원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깥바람이 차가웠지만 자유의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순분 씨,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옥순 할머니는 불안해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요. 거기서 생각해 봅시다. 새벽 첫 차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어요. 두 할머니는 역 앞 24시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순 씨, 돈이 얼마나 있어요? 저축한 게 200만 원 정도 있어요. 순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이 돈으로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서울의 전세금이나 월세는 두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때 순분 할머니가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옥순 씨,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게 어때요? 고향이요? 저는 충청도 공주 출신이에요. 거기 가면 집값도 싸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은 전라도 순천 출신이었지만 서울에 온 지 50년이 넘어서 고향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좋아요. 공주로 가요. 두 할머니는 용산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공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옥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분 씨, 공주에 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요. 일단 가봐야죠. 사실 순분 할머니도 확실한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공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역 앞 풍경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적하고 정겨웠죠. 순분 할머니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기가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낯설지 않네요. 두 할머니는 우선 여관을 구했어요. 하루 2만 원짜리 싼 여관이었죠. 그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단독주택을 찾았어요. 월세 30만 원이었는데 두 할머니가 나눠내면 감당할 만했죠.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옥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집은 구했지만 수입원이 없었거든요. 뭔가 장사를 해야겠어요. 순분 할머니는 젊었을 때 김밥집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 옥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만두 만드는 게 자신 있어요. 만두요? 네, 시집 식구들이 북한 출신이어서 만두를 자주 만들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평양냉면집을 하셨어요. 순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럼 우리 만두 장사를 해봐요. 하지만 어디서 해요? 가게를 얻을 돈도 없는데. 그때 순분 할머니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포장마차는 어때요? 포장마차요? 네, 중고로 사면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장소 임대료도 가게보다 훨씬 싸죠. 두 할머니는 곧바로 중고 포장마차를 알아봤어요. 마침 공주 시내에서 포장마차를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어 200만 원의 포장마차와 기본 설비를 모두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분 씨,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젊었을 때도 했는데 지금 못할 게 뭐 있어요? 순분 할머니는 의외로 대담했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살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오히려 용기가 생겼습니다. 포장마차 준비를 하면서 옥순 할머니의 실력이 드러났어요. 정말 만두를 기가 막히게 잘 빚었습니다. 옥순 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순분 할머니가 시식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피 얇게 빚은 만두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밀가루 반죽할 때 달걀을 넣고 소에는 배추김치를 조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구나. 두 할머니는 역할 분담을 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만두를 빚고 순분 할머니는 조리와 서빙을 맡았죠. 드디어 포장마차 오픈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공주대학교 근처로 정했어요. 학생들이 많아서 손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날 저녁 6시 할머니 손만두라는 간판을 단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갓 쪄낸 수제 만두예요. 순분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순분 씨,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옥순 할머니가 불안해했어요. 아직 첫날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때 대학생 2명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만두 얼마예요? 한 접시에 3,000원이에요. 7개 드리고요. 와, 저렴하네.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었어요. 순분 할머니는 정성껏 만두를 담아줬습니다. 학생들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옥순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대박. 친구들한테 소문내야겠어요.
그날 첫 매출은 3만 원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볼 수 있었죠. 둘째 날에는 전날 온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여기 만두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진짜요? 매출이 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옥순 씨,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시청 담당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들, 영업신고 하셨나요? 영업신고요? 두 할머니는 그런 게 필요한 줄 몰랐어요. 포장마차도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보건증도 있어야 하고요. 그럼 지금 장사 못하는 건가요? 일단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세요. 그 전까지는 영업하시면 안 돼요. 결국 영업 허가가 나오는 동안 포장마차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는데, 순분 씨, 어떻게 해요? 해야죠, 뭐. 제대로 하자고요. 두 할머니는 며칠 동안 시청과 보건소를 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장사를 안 하는 사이에 단골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순분 씨,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순분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옥순 할머니의 만두 실력과 순분 할머니의 장사 경험이었죠. 한 달 후 포장마차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여기 만두는 정말 다른 곳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요. 그 말을 들은 옥순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요리했지만 이렇게 인정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두 할머니의 하루는 바빴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두 속을 준비하고 반죽을 하고 만두를 빚었어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사를 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옥순 씨,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 못해요. 그런데 3달째 되는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순분 할머니의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종되셨다고. 순분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요양원에서 탈출했을 때 아들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3달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순분 할머니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모시러? 순분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양원에 맡겨놓고는 3달 동안 소식도 묻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모시러 온다니요. 됐다. 나는 이제 내 신세 안 진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맡겨놨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순분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옥순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분 씨,
아드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시러 오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모시러 오겠다는 건지. 그러게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기자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일보 기자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기자요? 네, 할머니들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아니에요. 두 분이 요양원에서 나와서 자립하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알고 보니 공주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이 SNS에 올린 글이 퍼진 거였어요. 우리 학교 앞 만두 할머니들 진짜 대단해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둘이 힘을 합쳐 장사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만두도 완전 맛있고요. 이 글이 공유되면서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건 좀 순분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좋은 이야기인데 왜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할머니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께 용기가 될 거예요. 옥순 할머니가 순분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순분 씨, 그래도 좋은 취지라고 하니까. 글쎄요. 결국 두 할머니는 실명과 자세한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어요. 이틀 후 공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제목은 70 넘은 할머니들의 당당한 자립기였어요. 요양원을 나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 맛있는 수제 만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로 기사 내용은 감동적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포장마차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신문에 나온 그 만두집이죠? 네,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만두 10개들이 주세요. 그날 매출은 평소의 3배인 15만 원 매출이 나왔어요. 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분 씨,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주일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에는 대전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TJB 대전 방송입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고 싶은데요. 방송이요? 순분 할머니와 옥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신문은 그렇다 치고 방송까지 나간다면 정말 온 세상이 알게 될 텐데요.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두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순분 씨, 자꾸 이렇게 유명해지면 자식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 옥순 할머니의 말에 순분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순분 할머니는 아들 민수의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신문에 나왔으니까요. 결국 두 할머니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방송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방송이 나간 날 밤 포장마차에는 줄이 섰어요. 대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만두 20개들이 주세요. 저도 10개들이 주세요. 그날 밤 두 할머니는 만두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새벽 1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매출이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죠. 하루 매출로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순분 씨, 우리 정말 성공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어요. 만두를 만들 시간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두 할머니가 아무리 부지런히 만들어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두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옥순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도움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뜻밖의 공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시급은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대학생 김민지와 이준호 학생은 둘 다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찾아온 거였죠. 할머니들, 저희가 마케팅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케팅이 뭐예요? 손님들을 더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요. SNS라고 아세요? 그게 뭔가요? 젊은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포장마차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할머니 손만두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사진을 올렸거든요. 한 달 후 포장마차는 공주의 명소가 되었고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만두 진짜 맛있다는 소문 듣고 서울에서 왔어요. 입소문을 타고 매출도 하루에 50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해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분 씨,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걱정도 늘어났어요. 자식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순분 할머니에게 며느리 영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돌아가면 뭐하니? 또 요양원 보낼 거면서.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영희의 말을 들은 순분 할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며느리의 태도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내가 돈 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소문 들었을 거 안다. 순분 할머니의 추측이 맞았어요. 며칠 전 민수의 친구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려준 거였거든요. 야, 너희 어머니 아니야? 만두 장사에서 대박 났다던데? 그제서야 민수와 영희는 시어머니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됐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걱정 마라. 순분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옥순 할머니도 딸 미경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 역시 몇 달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던 딸의 전화가 반갑지 않아 찾아오겠다는 말을 완강히 부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두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분 씨, 자식들이 정말 돈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요양원에서 우리 둘의 퇴소를 바로 알렸을 텐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 갑자기 왜 연락을 하겠어요? 참 서글프네요. 자식들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두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게 몹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막 자립의 기쁨을 맛본 상황에서 다시 자식들의 소나기로 들어갈 순 없었거든요. 옥순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찾아올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준비요? 자식들이 와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순분 할머니의 눈에 결의가 섰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포장마차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선 거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순분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였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포장마차 앞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죠.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모르니? 장사하고 있지. 순분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사라니, 어머니께서 왜 이런 고생을. 고생?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내 집은 여기다. 순분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수와 영희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 순분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멀쩡한 나를 요양원에 맡길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앞에서 벌어진 순분 할머니와 아들 민수, 며느리 영희의 대면은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만두를 사러 온 손님들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집으로 함께 가세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게 부끄러웠던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장사해야 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러니 너야말로 얼른 가라. 어머니께서 이런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집에 가시면 편히 쉬실 수 있는데. 며느리 영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분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편히 쉬라고? 요양원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는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됐다. 요양원에서 나온 지 3달이 지났어도 전화 한 통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 빨리 가거라. 순분 할머니의 한마디에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분 씨,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아, 맞다. 옥순 할머니 말에 순분 할머니는 서둘러 손님들에게 만두를 내어주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와서 정신없네요. 괜찮아요. 근데 아드님과 며느님이 굉장히 효자시네요. 할머니 일하시는 걸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니. 순분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짧게 그러게요라고 대답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민수가 다시 와서 말했다.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계실 거예요? 뭐가 어때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장사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수가 말을 흐리자 옥순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젊은 양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고생하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죠. 옆에 있던 며느리 영희가 끼어들 듯 말했다. 맞아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데서 일하시다 다치기라도 하시면. 그러니 당장 저희랑 함께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순분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그럼 옥순 씨도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거니? 네. 당황한 아들 민수가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우리는 가족이야. 둘이 떨어질 수 없어. 순분 할머니의 말에 민수와 영희는 난감해했어요. 시어머니 하나도 부담스러운데 남의 할머니까지 모실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냥 가거라. 순분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어요. 이번에는 옥순 할머니의 딸 미경이었어요. 엄마. 미경이 서둘러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뒤따라 남편 이철수도 내렸죠.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나? 만두 장사하고 있지.
옥순 할머니도 순분 할머니와 똑같이 대답했어요. 만두 장사라니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고생이 아니야. 재미있어. 미경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순종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집에 가요.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모신다고? 옥순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순분 씨도 같이 모실 거야? 미경도 영희와 똑같이 당황했어요. 그건 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다시 포장마차 앞은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손님들은 만두를 사러 왔다가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였죠. 할머니들, 저희 만두 살 수 있을까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죄송해요. 옥순 할머니가 만두를 담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손님들의 응원을 받자 두 할머니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민수가 참다 못해 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자고요. 시끄럽다. 여기는 내 일터다. 순분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이때 대학생 민지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 민지 왔구나. 자식들이 와서 집에 가자고 하네. 그래요?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말에 민수가 발끈했어요. 아가씨, 이건 가족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이면 뭐든 할 수 있나요? 할머니들이 싫다고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포장마차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공주일보 기자 김태훈이 나타났어요. 소문을 듣고 온 거였죠. 무슨 일인가요? 기자가 카메라를 꺼내자 민수와 영희, 미경과 철수는 당황했어요. 기자요? 네, 공주일보입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취재하지 마세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기자는 이미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순분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왔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네, 저희가 장사해서 돈 번다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순분 할머니의 폭탄 발언에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 아니니?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온 거라고요. 그럼 증명해봐. 증명요? 내가 돈 한 푼 못 벌어도 모실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옥순 할머니도 딸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미경아, 너도 대답해봐. 엄마,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할 만하니까 그러지. 미경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자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자녀분들이 할머니들의 수익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옥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걸 거예요. 1,000만 원이요? 기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놀랐어요. 네, 포장마차 만두 장사로 그 정도 벌었어요. 이 말을 들은 민수와 영희, 미경과 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기자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은 할머니들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민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그야. 기쁘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런 힘든 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이른이 넘으신 분이 장사를 하시는 게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다시 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순분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고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옥순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자립이요? 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할머니들이 자신들을 돌려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못됐나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순분 할머니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도 각자 사는 게 편하면 되는 거지. 조선시대도 아니고.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철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님들,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네, 이렇게 직접 장사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대신. 잠깐. 순분 할머니가 철수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 돈을 니들이 관리하겠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속내가 들킨 거였거든요. 기자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장사할 거예요. 자녀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요. 옥순 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들 화이팅!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의 응원을 받자 두 할머니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안 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생활이나 잘해라. 순분 할머니의 냉정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을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없다. 이제 가라. 손님들에게 방해된다. 결국 자식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후회는 너희들이 할 거다. 순분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식들이 떠난 후 포장마차는 더욱 붐볐어요. 사람들이 두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할머니들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매출은 평소의 2배가 났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련해요. 순분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제 확실히 정리됐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도 계속 장사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순분 할머니와 옥순 할머니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순분 씨,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럼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크게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70 할머니들의 당당한 선언, 자식들의 도움을 거부하다. 기사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고 젊은 세대들은 효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민수와 영희, 미경과 철수는 화가 났어요. 기사의 내용은 자신들이 돈에 눈먼 자식들로 묘사된 거였거든요. 이건 명예훼손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며느리 영희도 격분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며칠 후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두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들의 만두를 전국에 유통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온 전화는 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제안이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CS제일식품사업부 과장 김상현이었죠. 할머니들, 저희가 할머니들의 만두 레시피로 전국 유통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 유통이요? 순분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할머니들의 스토리와 함께 할머니 손만두라는 브랜드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려고 해요. 옥순 할머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포장마차 말고는 해본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할머니들은 레시피 제공과 감수만 해주시면 돼요. 제조는 저희가 할게요. 그럼 돈은 얼마나 주시는 건가요? 순분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제는 장사를 해봤으니까 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거든요. 로열티로 매출의 10%를 드릴게요. 예상 매출이 월 10억 원 정도니까. 10억 원이요? 두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어요. 네, 그럼 할머니들께는 월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1억 원. 옥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거든요. 물론 계약서 검토 시간도 드릴게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분 씨, 이게 꿈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큰 변화가 예상되었거든요. 며칠 후 CS제일식품 임직원들이 공주까지 내려왔어요. 정식 계약을 위해서였죠. 할머니들, 계약서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네, 변호사님과 상의했어요. 순분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대학생 민지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조건은 어떠세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포장마차는 계속 운영할 거예요. 포장마차요? 하지만 전국 유통을 하게 되면 굳이.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저희 제2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곳 손님들과의 약속도 있고요. 옥순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드는 만두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CS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었거든요. 계약이 성사된 후 언론에서 다시 주목했어요. 이번에는 전국 방송이었죠. 70 할머니들, 대기업과 10억 원 계약 체결. 뉴스가 나간 후 포장마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관광버스까지 왔거든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두 할머니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큰 성공과 함께 문제도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 민수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적 대리인이 뭔가? 순분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계약 같은 건 저희가 대신 처리해야 해요. 동행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어르신들, 고령자의 경우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족이 재산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 능력의 문제? 옥순 할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저희가 치매 환자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멀쩡한데. 순분 할머니도 화가 났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는 단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관리하시기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우리 마음이지. 옥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민지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들이 할머니들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거래를 중단해 달라고 했대요. 뭐라고? 두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하네요. 순분 할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어 혀를 찼어요. 순분 씨,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할머니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순분 할머니와 옥순 할머니는 공주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정신과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들, 왜 검사를 받으시려고 해요? 의사가 물었어요. 자식들이 저희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죠.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건강하세요. 특히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네요. 진단서를 받은 두 할머니는 기자를 불렀어요. 할머니들, 무슨 일이에요? 저희 자식들이 저희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어요. 순분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치매 환자요? 네, 돈 관리를 못한다고 통장까지 동결시키려고 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희가 정신과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세요. 옥순 할머니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와, 정말 정상이네요. 오히려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돈 관리도 못하는 환자로 보이나요? 다음 날 신문에 또 기사가 났어요. 자식들, 성공한 할머니들을 치매 환자로 몰다. 의사는 정상 판정. 이 기사를 본 민수와 영희, 미경과 철수는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나쁜 자식으로 몰아가지. 이제 어떻게 해? 자식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였죠. 오히려 여론은 더욱 할머니들 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하네. 멀쩡한 할머니들을 요양원에 보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효도한다고. 효도는 개뿔. 돈만 보이나? 할머니들 정말 대단해. 포장마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들을 응원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 자식들이 다시 포장마차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저희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사업 실패? 순분 할머니가 놀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집도 잃을 수 있어요. 며느리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희도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예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나? 옥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창피해서요. 어머니께 폐만 끼쳐드렸는데 돈까지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두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순분 할머니가 물었어요. 3억 원이면 될 것 같아요. 3억 원.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CS 식품과의 계약으로 앞으로 받을 돈을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네, 정말이에요. 자식들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순분 할머니와 옥순 할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알겠다. 도와주마. 정말이에요? 자식들이 기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 그럴게요. 다음 날 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3억 원씩 보내줬어요. 총 6억 원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얼마 후 민수가 사업을 실패해서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새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분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났어요. 옥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미경은 새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두 할머니는 완전히 속은 거였죠. 이 지독한 것들. 순분 할머니가 분노했어요. 순분 씨, 이번에는 정말 끝이에요. 그럼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두 할머니는 기자를 불렀어요. 할머니들,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완전히 속았어요. 순분 할머니가 붕괴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사업 실패했다고 거짓말해서 6억 원을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집과 차를 산 거였어요. 정말요? 네, 이제 정말로 자식들과 우리를 위해서 인연을 끊어야겠어요. 옥순 할머니도 결심을 밝혔어요.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어요. 저런 자식들이 어디 있나? 할머니들이 너무 불쌍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해. 자식들은 결국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죠. 하지만 두 할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분 씨,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요. CS 식품과의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할머니 손만두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두 할머니는 월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포장마차는 계속 운영했죠. 할머니들,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곳이 저희의 제2의 삶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님들이 가족 같아요. 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포장마차를 찾는 단골 손님들과 도와주는 대학생들이었죠. 할머니들,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민지와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진짜 자식들이지. 순분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듬해 두 할머니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분 씨, 우리도 장학금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난한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할머니는 할머니 손만두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매년 10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죠. 개소식에서 순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옥순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할머니들의 제2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이었죠. 영화는 큰 성공을 거뒀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창업붐이 일어났어요. 5년 후 두 할머니는 7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포장마차도 계속 운영하고 있었죠. 두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보다 마음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포장마차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두 할머니가 좋아하는 글귀였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